얼마 전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40대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진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 즉 SFTS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 정말 길고양이를 만진다고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경로로 이런 무서운 중증 혈소판 감소증 걸릴 수 있는 걸까요? 또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와 내 고양이의 안전을 지키려면 어떤 걸 해줘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길고양이에서도 옮길 수 있다고 의심받는 질병인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FTS는요,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의 약자로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는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을 하고요, 고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SFTS는요, 야생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동물에서 사람,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법정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실 동물에게는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요,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의외로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 주의를 요하는데요. 사람이 FS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혹은 진드기에 물린 동물로부터 2차 감염이 되면은요, 1에서 2주의 잠복기 이후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게 됩니다. 체내에서는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요, SFTS에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019년 말까지 무려 1089명이 감염이 보고됐으며 이 중에 21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 보고된 치사율은 무려 19%에 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약이나 혹은 예방약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이 병이 사람에게 발병하는 경로는요, FSTS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 참진드기에 직접 물리거나 혹은 SFTS에 걸린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즉 물리거나 수혈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SFTS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한다고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SFTS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즉 걸릴 수 있는 동물은요, 양, 소, 개, 돼지, 닭 순으로 많이 걸리고요, 고양이는 상당히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주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제주도에서 SFTS에 걸린 정말 길고양이를 만짐으로써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린 걸까요? 아마 고양이를 단순히 만져서 걸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디선가 직접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드기가 풀숲에서 물린 것인지 고양이의 피부 표면에 있다가 사람에게 옮겨서 문 것인지는 사실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해당 고양이를 검사하거나 혹은 제주도 내 길고양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SFTS 감염률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실제 위험률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요, 25개 자치군에 길고양이 약 374마리를 대상으로 SFTS에 대한 항원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즉, 역학조사가 진행된 서울 시내의 경우는요, 길고양이가 SFTS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뉴스에 발표된 40대 여성분의 길고양이를 통한 SFTS 감염 사례는요, 고양이에 물린 후 잠복기를 거쳐 2주 이에 발병된 것이 아니라면은요, 고양이가 아닌 진드기에 의한 SFTS 감염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제 시각에서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내 고양이도 혹은 나도 SFTS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겁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SFTS로부터 나와 내 고양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까지는요,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옮기는 진드기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드기 매개인 만큼요, 작은 소 참진드기와의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실내 고양이의 경우 당연히 외출을 시키지 말고요, 외출량이라도 혹은 산책량이라도 봄부터 여름철에 걸쳐서는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량이나 산책료는요, 반드시 진드기 예방이 가능한 외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을 실시해 줘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진드기를 포함하는 고양이용 외부 기생충 구제 예방약은요, 베링거 인게라임사의 브루드라인과
또 곧 출시할 조에티사의 레볼루션 플러스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SFTS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선은요,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진드기의 노출을 피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5월에서 10월에 걸쳐 다바람으로 이 시기에는요, 풀숲을 최대한 피해서 다니시며 혹은 등산이나 캠핑 등의 야외 활동 직후에는요, 충분히 샤워를 하고 침구류나 으르 등은요, 잘 털고 햇볕에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SFTS, 중증 혈소판 감소증은요, 무려 치사율이 19%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부 매체들의 기사처럼 단순히 길고양이를 만진다고 걸리는 그러한 종류의 질병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공중보건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요,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공포로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 무서운 질병일수록요,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 없는 공포를 막고요, 또 나와 사회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란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한 줄에 또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희생당할까 싶어 급한 마음에 정보를 남겨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